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희 기사입니다. 벌써 7월이 왔네요.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이고 모든 사업주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부가세가 정말 부담이 다들 엄청 크신 것 같아요. 저도 부가세를 많이 내서 항상 준비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가세와 관련해서 비용 처리되는 항목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때 비용 처리되는 항목은 당연히 이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부가세 때 비용 처리되지 않는 항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그냥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 부가세 신고 때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증빙을 반드시 발행을 받으셔야만 부가세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통장을 그냥 이체해 놓으시고 통장으로 자동 이체,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이나 아니면 매달 나가는 공과금들 있죠. 뭐 전기세, 그다음에 수도세, 수도세는 면세이긴 하지만 뭐 전기료나 가스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료 이런 것들, 저희 핸드폰 사용 요금도 사실상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출액들의 경우에도 다 부가세가 일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비용들을 그냥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도 신용카드로 결제 방법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일일이 요청을 하셔야 돼요. 통장으로 자동 이체된다고 해서 내가 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해당 업체에서 알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걸어 놓았다고 하시면은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업체에 전화하셔서 요청을 해 주셔야 사업자 등록증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아마 그 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항목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되지 않은 항목들, 그리고 이제 연쇄사업자나 간이가세자에게 지출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때 비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 때 비용 처리가 안 되시죠.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남는 것은 없는데 부가세는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발급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비용 지출되지 않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에는요, 뭐 예를 들어 영화관이라든가 뭐 목욕탕이나 미용실 이런 어떤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관이나 아니면 지하철, 그다음 버스 이렇게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부가세 때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비 교통비 성격의 그런 항목들도 부가세 때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항목들이 내가 출장을 갔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가세 때는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지만 법인세나 혹은 종합소득세 때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해당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이런 항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모든 차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은 이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그 항목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형 수용차들은 다 부가세 때 관련 비용을 공제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부 차량, 예를 들어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러니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고 하면 이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차라고 이제 차량 등록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 모닝, 스파크 같은 그런 경차를 쓰고 있으시다면은 이건 정책적인 지원에서 부가세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니까요. 관련 뭐 차량 관련해서 유류대라든가 그다음 차량 수리 비용이나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렌트
렌트료가 발생하고 계시면 그거는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차량 관련해서는 제가 또 이제 다른 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개인적인 치료 비용의 경우에도 부가세 때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건강해야 사업을 잘하는 거 아닌가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뭐 회원권도 끊고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목욕탕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이런 것들의 항목을, 네일 아트도 받고 이런 항목들을 왜 비용 처리해주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사적으로 사용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과 아주 관련돼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고만 맡기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비용을 그냥 다 넣으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세법상 기준이 있으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용카드 쓰신 거를 사적으로 쓰신 거든, 뭐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주로부터 매입한 비용이든, 그리고 세법상 여러 가지 열거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식대 같은 경우에도 직원과 관련한 이제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 접대비 처리가 되시거든요. 식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뭐 다 넣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무서에서 이제 지금 간혹 5년 전에 거를 물어보시거든요. 5년 동안은 세무서에서도 이런 부가세 지금 왜 당장 안 나오나요? 지금 당장 문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넣으셨다가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때 이제 함부로 비용 처리하셔서는 안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